자, 살짝만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3월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일주일 남았어요. 그치? 그러면 정말 이제 현실이라고? 정말 현실입니다. 이 시험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일회성 시험이 아니야. 10번이 모이면 여러분한테 대학을 보내주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 쿠폰을 잘 모으셔야 돼요. 10번을 제대로 모으지 않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볼 때 쿠폰 10개 모으면 1개 더 주고 그러잖아. 근데 9.5개면 안 주죠. 이 말은 뭔 소리냐면요, 여러분의 내신 성적이 10개 중에서요 9.5개가 되는 순간 대학을 안 보내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일단 어찌됐건 현 상황에서는 그 10번의 시험을 잘 치러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왜? 시작은요 무조건 중요해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할 때 처음에 스타트 잘못하시면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많이 떨어지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시작 잘 하셔야 된다고. 정말 잘해야 돼. 근데 시작을 잘 하려면 전략을 잘 짜야 돼요.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건 얼마나 내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느냐 이딴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시험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 어떻게 여기에 접근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일단 제일 처음으로 하실 게 뭐냐면요, 첫 시험을 무조건 잘 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반문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잘 보셔야 돼요. 왜 첫 시험을 잘 봐야 되냐면, 첫 시험을 잘 보잖아? 그럼 여러분한테 딱지가 붙어요. 공부를 잘하는 애. 이렇게. 주변에서 애들이 다 그렇게 말해. 제가 이반에 1등이래. 제가 이반에 2등이래. 제가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뭐 수석으로 온 애래. 이런 딱지가 하나 붙잖아.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노력을 조금 덜 수가 있어. 예를 들면 뭐 공부를 하다가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서 잘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포기할 수도 있고, 근데 주변에서 너를 뭐로 바라보고 있냐면 공부를 잘하는 애로 바라보고 있어.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남들 눈을 우리는 굉장히 의식하잖아요. 한국인이 그게 되게 심하거든. 그래서 한 번 시험을 잘 봐놓으면 네 몸이 주변의 이목을 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첫 시험을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죠. 예를 들면 3월 4일 날이 아마 시작이라며? 너희 학기가? 아닌가? 3월 2일이니? 3월 4일이? 3월 4일 날 1교시 시작하기 전에 앞에 서 딱. 그리고 책상을 딱 쳐. 주먹을 끈 다음에 내가 이반 1등이야 하고 네 자리로 가. 자, 애들이 많은 생각을 하겠죠. 제가 공부 잘하는 애인가? 아니면 관종인가? 아니면 그냥 병신인가?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너는 이미 저질렀잖아. 만약에 시험 못 보잖아요. 그러면은 평생 그 반에서 넌 병신으로 낙인 찍히는 거야. 그렇지 않아? 계속 놀릴 거라고. 야, 쟤 있잖아. 쟤 학기 시작할 때 앞에 나와가지고 지가 1등이라 그랬어. 1등?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건 외부적인 상황을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혹시 만약에 이거 할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뭘 해도 성공할 거야. 아 진짜요? 저 한번 해봐 한번. 저는 솔직히 할 자신은 없어요. 뒷감당이 이게 안 될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걸 하고 나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집어넣고 밀어 넣어버려.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환경으로.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모든 과목에서 그 과목의 중요도랑 상관없이 선생님이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신은 그래요. 아무리 영어에서 이게 영어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선생님이 안 가르치면 안 나와. 그게 아무리 하찮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요, 학교 선생님이 강조하고 별표 쳤으면 나와요. 근데 문제는 과목당 선생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 특히 주요 과목들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는요, 선생님 한 명일 리가 없어. 절대로. 그러면 적게는 2명이고 많게는 4명까지 했다고 하더라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야. 봐봐. 각 과목의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와. 내용을 가르치지. 그럼 가르칠 때 설마 즉흥적으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가르치겠니?
아니야. 절대로 준비를 하고 오고요. 거기에 모든 게 다 필기가 되어 있을 거라고. 그리고 가르친 다음에 시험을 낼 거 아니니. 그럼 시험을 낼 때는 어떻게 내니? 영어 선생님이 4분이면 4분이 다 모여서 2분이면 2분이 다 모여서 서로 얘기를 할 거야. 내가 이걸 되게 중요하게 가르쳤고 이건 안 가르쳤다. 근데 여기서는 나는 그거 가르쳤는데 시험에 나오니? 안 나와. 예, 이분은 안 가르쳤거든. 이분은 가르쳤고. 그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여기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전략은 뭐냐면 다른 반의 친구를 많이 만들어 놔야 돼. 특히 열심히 하는 친구. 근데 이것도 외부 자극이 됩니다. 봐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지. 그리고 나는 A반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는데 여긴 B반이고 여긴 C반이야. 그죠? 그럼 친구를 B반과 C반에 만들어 놨을 거 아니야. 얘가 필기를 한다고. 근데 만약 내가 필기를 하지 않아. 그럴 때 B반과 C반에 들어가는 친구의 노트를 빌릴 수가 있을까? 절대로 못 빌린다. 얘가 빌려줄 이유가 없잖아. 너 아무것도 안 썼는데.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수업을 열심히 들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유니온을 하나 형성해 놓으면.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랑 상관없어. 얘들아, 이건 필기이기 때문에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거랑 상관없어. 물론 공부를 잘하는 애가 필기 열심히 하겠지. 근데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B반과 C반 혹은 D반에 필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야 돼. 알았죠? 그래서 걔네들이랑 합쳐서 중복되는 내용만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겁니다. 그 말은 또 뭘 의미하는 거냐면 중복되지 않는 거는 더 가볍게 공부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힘을 덜 실을 수 있다고 거기에다가. 쌤이 여긴 중요했는데 이 쌤이 그치? 안 해갖고 안 나올 그럼 겹치지 않으면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거지. 물론 공부 순서는 이거죠. 다 같이 겹치는 부분을 먼저 공부합니다. 그리고 뭐 4명 중에 2명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부분을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고요. 1명 그 다음 겹치지 않는 부분은 제일 나중으로 밀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지 이건 중요한 내용, 이건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얘들아 학교 교과서에는요 절대로 학원 강사가 하는 말이나 그딴 거 적지 마. 학교 선생님이 하는 말만 적어. 왜? 학교 시험이잖아. 밖에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짓거리든 학교 선생님이 하는 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절대로 외부에서 하는 말을 적지 마. 그거 적는 순간 공부할 양만 많아져. 내가 처음에 여러분한테 다 프린트를 해서 주죠. 이거 솔직히 귀찮잖아. 가장 쉬운 방법은 뭐야? 야, 니네 집에 교과서 있지? 거기다 쓰면서 들어. 라고 하면 제일 쉽다고. 근데 그걸 내가 왜 안 하겠어? 내가 바보니? 그 안 하는 이유는 뭐야? 교과서는요, 학교 선생님 거야.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외부에선. 그치?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학교 선생님 필기한 거 있죠? 그리고 나도 이미 뭐 내신 특강이나 뭐 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게 여러분의 피드백으로 제 내용이 더 좋아질 수가 있다고요. 학교 선생님이 이거 되게 강조했어요. 학교 선생님 이거 서술형은 나온다고 했어요. 학교 선생님 이거 할 때 영작해봤어요. 라고 하는 부분을 나한테 말해주면 여기도 다시 한번 연습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필기하고 저기다가 필기해버리면 뭐가 중요한지 나중에 구분이 안 돼. 그러고 나면 뭐 하는 거야? 또 공부할 양이 많아지는 거야. 야, 고등학교는 애시당초 공부할 양이 많아. 너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두 분류야. 하나는 뭐야?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 또 하나는 뭐야? 머리 좋은 애들. 그치?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머리 좋은 게 별 소용이 없다. 머리가 좋다라는 게 언제 통용이 되는 거냐면 범위가 짧을 때 통용이 되는 거거든. 근데 범위가 말도 안 되게 많아.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보고 다 외울 방법은 없어. 그래서 머리 믿는 애들이 보통 언제 망하기 시작하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망하기 시작하거든. 물론 특출난 애들도 있다. 와, 쟤는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분명히 있어. 근데 그런 애들은 너랑 다른 애야. 그걸 인정하고 시작하는 게 더 빨라. 너희가 딱 볼 때 공부가 있잖아. 되게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는 별로 공정한 게임은 아니야.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어갈 수 있거든. 봐봐. 시간은 돈 주고 살 수 없지. 아니야, 살 수 있어. 왜? 기술이 발전하면서 있잖아. 너가 학원에서 집까지 올 때 걸어오는 방법이 있고 버스를 타는 방법이 있고 택시를 타는 방법이 있고 아빠가 아예 차로 데려다주는 방법이 있어. 뭐가 제일 빨라? 아빠요. 근데 아빠가 네가 학원 갈 때 집에서 놀고 있냐? 아니라고. 그럼 후자. 이제 택시를 타야 돼. 근데 비싸. 그치? 그럼 뭐 해야 돼? 버스를 타야 돼. 그럼 버스는 시간마다 맞춰오기 때문에 내가 일찍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죠?
근데 그마저도 없으면 걸어야 돼. 그럼 돈이 많은 사람은 시간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아깝지 않게 뭐 하시면 돼요? 택시 타시면 돼요. 그죠? 아니면 더 극단적으로는 집에 기사를 두시면 됩니다. 과외를 하시면 돼요. 불러오면 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시간이라는 게 모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아. 돈이 많은 사람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근데 공부하는 거에 대한 머리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어떤 애는 머리가 되게 좋아. 제가 앞에서 비유를 해드렸잖아요. 항아리의 크기가 다 다르다고. 내가 말했지. 항아리에다 물을 벗어 물이 넘치는 순간 점수가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어떤 애는 항아리가 되게 조그매. 그러면 적은 물을 가지고도 항아리를 넘치게 할 수 있다고. 근데 어떤 애든 예를 들어서 얘는 5리터인데 얘는 500리터야. 망한 거야. 아니야. 얘가 1시간 할 거 얘는 몇 시간 해야 되는 거야? 100시간 해야 돼. 그걸 인정하라고. 그걸 인정하는 게 가장 쉬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없으면 자동차를 살 때 싼 차를 사야 되지. 하지만 만약에 돈이 있었다면 더 좋은 차를 샀겠죠. 돈이 있으니까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거고 돈이 없으면 더 좋은 차를 살 수 없는 거잖아. 그걸 인정하고 시작하잖아.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돈이 없는데 나는 왜 포르쉐를 못 사? 라고 불평하지 않는다고. 이 뭔 개소리야! 난 돈이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소나타를 사는 거고 엑센트를 사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머리는 다 달라.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있잖아요.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고등학교 때까지의 머리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학원이나 박사과정을 밟으면 정말 머리의 차이가 큽니다. 뭐 비유를 하자면 100m 달리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0m부터 시작하고 어떤 사람 마이너스 10m부터 시작하고 어떤 새끼는 99m부터 시작해. 있어 그런 애가. 근데 다행히 고등학교 공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0m에서 시작하고요.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1m, 어떤 사람은 플러스 1m, 많아봤자 플러스 2m 정도. 큰 차이가 없으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5리터, 500리터짜리까지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학은요.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여러분이 대학에 가시면 수학 과목이 공대를 가시면 6과목, 7과목을 합니다. 수학만. 그렇죠? 근데 그게 고등학교 수학이 기본이야. 당연히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의 과정에서요. 머리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건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말이야. 그거는요. 머리 때문에라는 걸 말하는 순간 그냥 핑계대고 싶은 거예요. 네 노력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고 싶거든. 나 이걸 합리화하고 싶거든. 그럼 뭐 한다고요? 핑계를 댈 걸 찾는 거야. 그걸로 가장 먼저 찾는 게 뭐야? 머리야. 머리가 다르니까. 노력으로 메꾸세요. 노력으로. 네 머리가 0.8이고 네 친구 머리가 1이면 너는 10시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몇 시간? 13시간 하셔야지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얘가 10시간 할 거를. 그렇게 해야지 메꿔지는 거 아니야? 0.8에다 13 곱하면 몇이야? 10.4잖아요. 오, 얘보다 낫네. 그치? 근데 얘는 10시간? 너 13시간. 거기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고? 불평불만 하지 말라고. 네가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해? 네 머리는 상수야. 변화가 없어. 노력은 변수야. 시간도 변수야. 더 많이 때려박아. 그러면 해결돼. 근데 간혹 가다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들은 일단 착각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엄마가 이런 말, 우리 아이는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너무 안 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그 새끼 머리 나쁜 새끼라고. 알았지? 머리가 나쁘니까 노력 안 한 거야. 머리가 좋은 애는 노력을 안 할 리가 없어.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히 정해져 있거든. 일단 여기서 가장 단기적인 결과는 뭐예요? 중간고사 망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더 느슨해지는 거. 지금 그나마 긴장감이 좀 있거든요. 왜? 첫 시험을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첫 시험 망치잖아요. 두 번째 시험 망치는 되게 쉬워요. 마치 도둑질처럼. 시험도 마찬가지다. 중간고사 망치잖아. 기말고사는 더 쉽게 망칠 수 있고요. 1학년은 더 쉽게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1학년 시험 잘 보라는 거야. 중간고사. 시작이 엄청 중요해. 한 번 잘못 방향 잡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원래 방향으로 돌아가기가 힘들어. 야, 생각해봐. 봐봐. 너가 여기 있고 여기 목적지다. 그지? 방향을 잘 잡으면 아무리 천천히 가도요. 결국은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로 도착하지. 방향 잘못 잡아봐. 아무리 빨리 가도 있잖아. 영원히 여기 도착 못해.
근데 그 방향을 잡는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이잖아. 여기서 시작하셔야 된다고. 어디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그죠? 피라미드 꼭대기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그래서 최대한 첫 시험 잘 볼 수 있게 지금부터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첫 수업 듣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첫 수업은요, 무조건 내용 읽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쭉 그러셔야 됩니다. 모든 수업에서. 왜? 사람은 있잖아. 처음 전달받는 정보는요, 한 번에 머릿속에 흡수가 안 돼요. 튕긴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습을 하고 수업에 임하셔야 돼요. 예습 안 하고 수업에 딱 임하잖아? 그러면 둘 중 하나야.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다음 시간에 자고 있거나. 왜? 야, 학교에서 하루에 수업이 몇 개야? 많지? 그러면 그 수업 내내 너희가 텐션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한다고. 그런데 예습을 하잖아. 그러면 대충 내가 이해한 부분이 생기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생겨. 그럼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가 좀 잘 되는 부분이었어요. 아까 읽을 때. 그럼 뭐 하는 거야? 힘 빼고 듣는 거야. 편안하게. 약간 영화 보는 것처럼. 근데 아까 내가 읽을 때 이건 잘 이해가 안 가던데?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정신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뭐 할 수 있는 거야? 힘을 분배할 수 있어. 이럴 땐 힘을 줘야 되고 이럴 땐 힘을 빼야 된다 라는 게 생길 수 있다고. 야, 마라톤을 뛸 때 어떤 미친놈이 전력 질 줄 아냐. 그치? 아, 힘을 줘야 될 때는 빨리 달리고 힘을 빼야 될 때는 좀 천천히 달리고 해갖고 합쳐서 기록 나오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야. 여러분의 수업은 마라톤이라고. 1교시에 긴장감 빡 주고 들어가잖아. 그럼 2교시에 자. 3교시엔 코골아. 그러니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뭐 하시라고요? 미리 읽고 들어가시라고요.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야. 영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야. 물론 영어는 제가 1과 2과를 미리 다 드렸기 때문에요. 내용 다 아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걸 원했던 거고 내가. 왜? 내용을 알고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편한 건지. 왜? 영화 같은 거 보셔도 그렇잖아요. 처음 영화를 볼 때는 재밌지. 근데 두 번째 영화를 볼 때는 첫 번째 볼 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얘가 이런 행동을 했구나. 더 자세한 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한 번 보는 것보다 두 번이, 두 번 보는 것보다 세 번이. 근데 첫 수업에서 아무것도 안 보고 들어간다. 가미가제예요. 그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 같은 거야. 그 수업은 그냥 버리겠다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나는 그냥 버릴 거예요. 에이, 뭐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요. 라면 말리진 않겠어요. 말리진 않겠지만 어찌됐건. 자, 그러면 그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노력이죠. 그죠? 근데 그 노력이라는 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하는 노력과 내가 하는 노력을 비교할 때 아무리 타협을 해도 내가 훨씬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이거 양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랑 비교할 때 난 되게 하찮은 사람이라고. 하찮게 노력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의 노력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 여러분의 노력은 여러분이 속한 또래 집단 안에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는 정도가 돼요. 여러분이 대학원생보다 카이스트생보다 하버드생보다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니네가 속한 그 그룹 안에서, 동대면 동대 안에서, 휘경이면 휘경 안에서 누구랑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잘하는 애, 내가 더 열심히 하는 애가 돼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전교 1등 하라는 말은 아니야. 근데 내 노력이라는 게 가치가 있으려면 그 가치가 생기는 순간은 뭐야? 내가 옆에 있는 애보다 더 많이 했을 때, 열심히 했을 때 발휘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은 옆에 있는 애보다 덜 하지만 더 나은 성적을 얻고 싶어 하니까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거야. 야, 덜 열심히 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어가려고 하면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얘한테 너무 미안하지 않아? 너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너보다 더 성적이 덜 나오는 애. 분명히 있죠. 왜? 말했잖아. 하드웨어가 다르다니까요. 근데 대신에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걸 노력으로 커버하시라는 건데 그 노력의 기준은 여러분이 속한 또래 집단 안에서 누구와 비교했을 때도 내가 열심히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면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혹시 만약에 주변에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난 외고에, 뭐 과고에, 특목고에 친구가 많다. 근데 그 친구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내가 공부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굳이 거기서 풀 주고 쉴 필요도 없고 낙담하실 필요도 없다고. 네가 걔네들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 네 내신 성적은 그 학교에 있는 애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속해 있는 그 학교 안에 있는 친구들이랑 경쟁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걔들보다 열심히 하면 돼. 아셨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얘들아, 시험 잘 봐야 되는데 그럼 시험은 어떻게 잘 봐야 되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이게 되게 웃긴 거거든. 왜냐면 우리가 하는 게 학문적인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만약에 학문적 성취를 위해서 한다면 많은 걸 알고 많은 걸 자세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점수거든. 그럼 점수가 나오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 시험 문제가 설마 엄청나게 창의적이어서 이런 문제 유형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를 만들어냈지? 라는 문제가 나올 것 같니? 아니라고. 다 어디서 본 거야. 왜? 선생님이 그렇게 한가하진 않아. 너희 문제 푸는데 5분 걸려도요, 그 문제 만드는데 1시간 걸리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럼 모든 문제를 다 만들어내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거든. 그럼 결국 뭐야? 여기저기서 문제 은행처럼 가져올 거라고. 물론 창의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 이거랑 이거랑 합쳐가지고. 그치? 그러면 시험을 잘 볼 애들은 잘 아는 애들일까요? 아니면 뭘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애들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시험을 잘 보려면 그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신 대비 기간에 들어가면 제가 문제를 주잖아? 그 문제에서 적어도 80%는 똑같이 나와요. 늘 그래 왔어요, 여태까지도. 근데 그게 기억은 안 날 겁니다. 왜? 문제 되게 많이 풀어볼 거거든. 엄청나게 많이. 그래, 기억은 안 날 거예요. 나중에 내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맞아, 나 저거 풀었었어. 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애시당초 나올 문제를 내가 풀어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맞는다라는 개념은 아니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걸 이렇게 변형해서 낼 수도 있구나. 이걸 이렇게 변형해서 낼 수도 있구나라는 걸 많이 연습하고 들어가는 애들이 시험 잘 본다고요. 그래서 문제는 많이 풀수록 좋다. 근데 난 주입식 교육에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해서 너만 주입식 교육 아닌 걸로 대학 보내준다는 소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속한 집단 안에서 여러분이 위로 잘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을 잡으셔서 그 방향대로 꾸준히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요약하자면 여러분이 시험 보기 직전에 해야 될 건 수업 시작 전에 무조건 예습하고 들어가는 거. 그치?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 근데 그 열심히를 우리 학교 친구들보다 많이. 남의 학교는 신경 쓰지 마. 뭐 옆에 학교에서는 뭐 모의고사 1등급이 엄청 많이 나왔대. 신경 쓰지 마. 니네 학교에서 한 명도 안 나왔으면 너 운이 좋은 거야. 개꿀. 그지? 여기서는 그 정도 노력 안 해도 1등급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만약 그 학교 갔으면 너는 2등급, 3등급이었을 텐데. 그죠? 고맙게 생각해야 될 문제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잔소리 여기까지. 그리고 수거적 조동사 할게요.